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위 로고스 수학전문관 원장 김정섭입니다.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위동 고등학교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부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교재는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모의고사가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린트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만 가지고 만들어진 부교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은 시중에 있는 교재를 이용을 해서 부교재로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A, 비율 이렇게 있는데, 평균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고요. 표준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성적에 대한 분포가 고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취도 A 비율은 뭐냐면 학업 성취도 9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2%가 다 90점 이상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 정도의 비율이 존재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조사된 것이고요.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기재가 되지만 내년에는 기재가 되지 않죠. 내년부터는 기재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교별 내신 특징은 제가 일일이 집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죠. 다 알고 계실 부분이긴 한데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는 고등수학 한 권으로 1학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도 많이 차이가 났었고, 독특하긴 하지만 1학기 범위와 2학기 범위를 혼재해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1학기, 2학기로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 범위를 예측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 단원으로 이동을 했고요. 경우의 수가 1학기 단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함수 뒤에 경우의 수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이 경우의 수는 사라졌다. 하지만 2학기 때는 함수가 있죠. 경우의 수를 미리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파트에서 오히려 또 그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행렬에서 다루는 내용이 2 곱하기 2 행렬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실수배 정도만 다루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행렬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등급제가 변화가 되었죠. 5등급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0%라는 숫자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면 1등급이야 라고, 1등급 받기 좀 수월해졌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 10%가 현재 2등급이거든요. 현재 2등급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등급이고요. 두 번째, 아까 표준편차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등급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원점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제 대학에서 수시원서를 쓸 때 원점수는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1등급인 학생이 2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학생은 100점인 1등급이고 한 학생은 90점인 1등급이면 아무리 학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10%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1등급에 가까운 원점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거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전문 학원을 다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내신 자체가 문제가 중등과는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난이도에 비해서 시험 시간은 중등에 비해서 5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풀이 과정도 훨씬 더 길어졌고요. 중등에는 문제를 읽으면 이 문제가 뭔지 바로 파악이 되지만 고등에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데도 시간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고등 전문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학교 도형에 대한 단원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그 단원들은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게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에 대한 풀이에 필요한 게 뭐냐면 원주각도 필요하고요. 달모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더라도 또다시 공부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겠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반드시 복습을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기간이 이제 5월 달 첫째 주가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12월부터 5월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기간 동안 다양한 풀이 방법을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양의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그 풀이 과정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시험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풀이를 가져가면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저기서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셨다면 중등에 있는 도형의 닮음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묻고자 하는 게 이 선분의 길이 b지만 결국에 그것이 x좌표의 길이 b다라는 것으로부터 풀이 과정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답을 바로 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 다양한 방법을 좀 공부하시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를 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도 복잡하고 문제도 굉장히 긴데 실제로 요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연습하지 않고 실전에서 맞닥뜨린다면 당연히 당황하고 믿고 거르는 문제가 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점을 보시면 5.3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했던 그 10% 안에 들어갈 확률은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에 어떻게든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고난도 문제는 반드시 자기 것으로 해답지 보지 않고 스스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제가 이번 방학에 개설되는 강좌와 함께 제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먼저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좀 다른데요. 예시를 들어드리고 이제 단순 공식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를 좀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공식과 개념은 다릅니다. 그 공식에 어떤 게 나와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공식만 암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저는 그 개념을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제 접근 방법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고 객관식에 나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고, 이 문제에 의미하는 조건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이제 개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을 따로따로 공부를 하고 유형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공부해서 그 다른 방법을 가지고 풀이를 해서 풀이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통성이 있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게 익숙해진다면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 특징은 강의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이해도를 파악을 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더 쉬운 설명 방법으로 제가 방향을 바꾸고 이런 식의 수업을 좀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요번에 기출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제가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주어진 이제 도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외접원이다 라고 하면 외접원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피타고라스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를 떠올렸을 때 단순한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것과 관련된 비율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줄 거고, 그 다음에 답을 내는 과정에서 이차함수 최대최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차함수 최대최소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좀 더 편한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지수를 잡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아이들은 반지름을 미지수로 잡거나 CP 길이를 미지수로 잡거나 또는 CQ 길이를 미지수로 잡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미지수를 어떻게 두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거고요. 답을 내는 과정에서 숫자 자체를 보시면 13, 12, 5 이렇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로 답을 내는 것은 꼭지점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가져가면 계산 과정이 되게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강의를 진행하게 대한 제 강좌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대상이나 시간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저 수업 전과 클리닉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본인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의 가장 시작은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와서 과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이 6시에 있다면 12시나 1시까지 먼저 과제를 저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보내지 않은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께 따로 연락을 먼저 드리고 수업 전에 와서 과제의 일부분이라도 완료한 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완료가 다 되지 않은 학생들은 남김학습을 진행을 해서라도 무조건 완료된 후에 귀가 조치를 시킬 거고요. 클리닉은 수업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로는 이제 특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수학 집중반입니다. 이 반의 특징은 그날 배운 과제를 그날 끝내고 확인까지 하고 집에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제가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2시부터 4시까지는 그날 배운 과제를 완료를 할 거고요. 당연히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답 정리까지 완료한 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 들은 부분에 대한 확인 테스트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몰랐던 부분을 알았다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저는 수업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들을 무작위로 제가 질의응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취약 유형이 제대로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원을 처음 하는 학생이거나 공부 방법을 다시 배우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조금 관리를 받고 싶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 수업 종료 후에 라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주 1회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오답을 해주는 과정은 다 거치겠죠. 근데 그 오답을 적고 수업 때 듣고 본인 스스로 복습하는 학생들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답에 대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오답 테스트를 진행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는 필수로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클리닉 같은 경우는 개별 질의 응답이 있는 학생이거나 과제가 안 된 학생들만 남아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영상은 제가 항상 찍어서 복습을 위해서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시로 질의응답을 좀 받을 건데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수행평가로 문제풀이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에 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각자 문제를 풀다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언제든지 저한테 하시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피드백은 부모님들께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과제가 안 되어 있어서 일찍 등원을 했는지, 과제는 완료된 상태에서 귀가했는지, 오답 테스트는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학생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문자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후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3개만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 처음 왔을 때 4등급을 받았던 학생이에요. 저 학생 같은 경우는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왔고요. 근데 1학기 끝나고 나서 2학기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쯤이면 80점까지 올랐던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학원을 옮기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학원을 옮기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윈터스쿨까지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방황을 했던 학생인데, 저랑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수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수학이지만 저랑 좀 취미를 좀 많이 붙였고, 그로 인해서 성적도 좀 오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냈던 학생이고요.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4등급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고 나서 그러니까 학원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학원에 왔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저랑 이제 착실하게 제가 시키는 걸 잘 따라와 주고 했더니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전교 5% 안에 드는 성적을 냈던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과도 잘 내고 있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지만 재밌게 수업도 좀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오늘 설명의 영상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담은 강의를 겨울방학 때 저와 함께 하셔서 내년 5월에 보는 첫 시험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